네, 스마트하게 농장을 드라이브하라 5강 사료와 음수 데이터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에서 보시는 거는 돼지의 사료 섭취량 그리고 사료 효율, 성장 표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겠습니다만은 잘 아시다시피 주령별로 돼지가 먹어야 될 사료량과 또 커야 되는 성장 속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그래프로 보시면은 이렇게 성장 S자 그래프라 그러죠. 이런 내용의 돼지 성장 곡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사료 섭취량과 음수량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건데요. 돼지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있거나 또는 질병의 문제가 있거나 했을 때 대부분 사료 섭취량과 음수량으로 그 내용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고 사료 품질이 양호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때는 사료를 갖다가 싹싹 비울 정도로 잘 먹고요. 또 사료 섭취량은 또 음수량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죠. 그래서 보통 음수 섭취량이 사료 섭취량의 3배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은 대략 한 2.5배 정도의 음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대부분 많은 문제, 돼지가 크지 않거나 폐사가 일어나거나 했을 때 다양한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농장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문제들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변화를 준 게 없는 것 같은데 돼지가 안 커. 그러면은 대부분은 이제 다른 쪽에서 환경적인 관리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이제 사료 쪽에 사료 품질이 나쁜 것 같아 라는 이런 생각을 의심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한 농장의 사료 섭취량 그래프인데요. 동일한 기간 내에 서로 다른 돈방의 사료 섭취량입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자, 여기는 사료 섭취량이 좋지 않은 몇 개 구간이 보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료 섭취량이 떨어지거나 안 좋은 구간에서 그러면 이게 사료 문제일까? 라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동일한 사료가 들어가고 있는 동일한 돈사에서 돈방마다 섭취량이 다른 부분은, 여기는 잘 먹고 있는데 동일한 사료를 여기는 안 먹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사료 문제라고 보기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겠죠. 그래서 굳이 사료 탓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또 그런 쪽으로 의심하면서 다른 문제를 못 찾고 헤매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이건 사료 문제가 아니겠구나 라는 판단을 하고 빨리 다른 쪽에서 문제 원인을 찾는 것이 굉장히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육성사의 사료 섭취량과 또 폐사 문제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많은 농장에서 사료 섭취량이 떨어진다는 것은 실제로 그 이후에 폐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료 섭취량이 떨어진다는 것은 뭔가 환경적인 변화라든가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부터 사료 섭취량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서 폐사가 났죠. 2마리가 죽었습니다. 다른 돈방에서도 보면은 섭취량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떨어지고 나서 며칠 지나서 2마리가 또 폐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걸 볼 때 사료 섭취량이 2, 3일 정도 떨어진다라고 보면은 결과는 폐사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는 이제 비육사의 케이스인데요. 여기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료 섭취량이 잘 나오고 있다가 갑자기 떨어졌죠.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지만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며칠 지나서 이렇게 폐사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좀 폐사가 더 많았죠. 올라가고 있다가 갑자기 출렁거림 현상이 벌어지고요. 또 사료 섭취량이 이렇게 기준치보다 훨씬 미달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폐사율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올라가는 듯 하다가 또 뚝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폐사가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농장에서, 대부분의 동군에서 사료 섭취량이 떨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선행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 섭취량이 떨어질 때 미리 조치를 해준다 그러면은 주사 조치라든가 음수 투약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원인이 있는지를 빨리 찾아서 대응을 하게 되면은 폐사 문제를 훨씬 낮출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케이스는 백신, 여러분들 뭐 FMD 백신이라든가 돈열 백신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필수 백신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백신의 어떤 원산지라든가 또 회사,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 따라서도 이 백신의 어떤 후유증이 많이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여기 파란, 녹색으로 되어 있는 백신은 FMD 구지역 백신이고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백신은 돈열 백신입니다. 일반 돈열 백신인데요. 자, 이 농장에서 구지역 백신을 접종했을 때는 아주 하루 정도 이렇게 가볍게 사료 섭취량이 떨어졌다가 다시 금방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돈열 백신만 하면은 이렇게 아주 급격하게 사료 섭취량이 기준치보다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특히 여름철에는 이렇게 굉장히 후유증 기간이 정상적인 섭취량을 회복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가을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돈열 마커 백신으로 접종을 했습니다. 약간 떨어지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금방 회복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전혀 백신 접종 후유증을 발견할 수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시 일반 돈열 백신으로 접종을 했을 때 똑같은 사료 섭취량이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백신 접종 후유증이 백신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접종을 했을 때 이 백신이 우리 농장에서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를 쉽게 관찰할 수가 있고요. 또 똑같은 백신이라 하더라도 농장의 돼지의 어떤 건강 상태에 따라서 접종을 했는데 어떤 농장은 문제가 없이 후유증 없이 가는 농장이 있고 어떤 농장은 굉장히 심한 이런 섭취량의 감소를 보여주기도 한다라는 그런 차이들이 우리가 많이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여기도 이제 기간은 좀 다릅니다만 내용은 동일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돈열 백신을 했을 때 섭취량이 뚝 떨어졌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또 돈열 백신이 하지만 마커 백신을 했을 때는 전혀 문제 없이 섭취량의 변화 없이 돼지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가는 백신의 어떤 차이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많은 농장들이 부득이하게 밀사를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자, 그러면은 밀사를 했을 때 우리 농장에는 그 밀사의 후유증이 또는 임팩트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이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육성사인데요. 38두를 돈방에 넣고 66일령이 됐던 돼지들의 사료 섭취량이, 여기는 육성사가 굉장히 섭취량도 좋고 잘 컸던 그런 시기인데요. 기준치 대비해서 146%의 높은 섭취량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에서는 동일한 기간에 동일한 마리수를 넣고 일령이 크면은 일령이 높아졌기 때문에 돼지의 어떤 그 체중도 컸겠죠. 밀사가 조금 상대적으로 높았을 거라고 봐지는데, 이 부분에서는 133%의 섭취량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기준치보다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만은 차이를 알 수가 있죠. 똑같은 마리수를 넣어도 돼지가 많이 일령이 갔을 때는 훨씬 더 섭취량이 낮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반면 7번방 같은 경우는 돼지를 많이 돈방에 넣었고요. 사육도수가 많은 돈방에서는 또 일령이 한 80일령 되는데, 여기 이 돈방 같은 경우는 118% 정도로 다른 돈방에 비해서는 굉장히 섭취량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농장에서는 또 계절별로 또 어떤 일령별로 어느 정도의 마리수를 돈방에 사육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것을, 이런 데이터가 누적이 된다 그러면은 아주 최적의 생산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분석이 가능해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료 섭취량과 환경 변화를 같이 매칭시켜 놓고 같이 분석을 해봐야겠죠. 따로따로 이 데이터를 분리시켜 놓고 보게 되면은 항상 오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들, 다양한 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서 동일하게 비교를 해봐야지만이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돼지들이 폐사가 많이 나거나, 그다음에 웅크리고 있거나, 또는 먼지가 많이 나는 환경, 뭐 이런 등등의 어떤 환경 변화들이 농장에서 수시로 일어나는데, 이런 온도, 습도 이런 정보들하고 같이 비교를 해보면 이런 환경이 돼지한테 적합하구나. 온도가 이렇게 환경 변화를 줬을 때 어떻게 온도가 변화하고 습도는 어떻게 변화하는구나. 이런 상관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돼지를 관리한다 그러면 훨씬 더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돼지를 키울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CCTV도 요즘은 많은 농가들이 설치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장비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여기서 사료 섭취량이 갑자기 떨어지는 현상, 이런 부분들을 보였을 때 우리가 이 시기에 돼지들은 어떤 모습일지 이렇게 CCTV 정보를 통해서 돼지들이 활기찬 모습을 보이는지, 아니면 이렇게 다 웅크리고 있는 이런 모습인지를 우리가 비교를 해서 이게 사육 데이터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CCTV 정보하고 비교를 해갖고 돼지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분석을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돼지가 섭취량이 뚝 떨어지는 시점에서는 돼지들이 많이 웅크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이 시점에서는 돼지들이 굉장히 활기차게 사료를 먹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CCTV도 전체를 다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진을 시간대별로 캡처를 해서 그 시간대에 돼지 모습이 어떤지를 이렇게 저장해 놓고 거슬러 올라서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물론 이렇게 CCTV를 좀 청소를 가끔 해 주셔야 되는데, 안에서 이렇게 지저분해지면은 정확하게 돼지의 모습을 볼 수가 없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좀 청소를 해 주셔야 되겠고, 그래서 시간대별로 돼지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예측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수량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음수량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기계를 설치를 해갖고 관을 통과하는 어떤 물의 양을 매일매일 시간대별로 측정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물이 배관이 이렇게 새는 모습도 보일 수 있고, 이렇게 닛불이 막혀갖고 아예 물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닛불 수압을 체크해보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물이 잘 나왔는데 오늘은 닛불이 막혀서 물이 잘 안 나오거나 물이 뭐 뜨거워져서 돼지들이 음수 섭취량이 떨어져서 이렇게 또 그래프로 음수량이 떨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런 음수 섭취량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검은색 그래프는 사료 섭취량이고, 이것은 음수 섭취량입니다. 음수 섭취량이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음수량이 떨어졌으면 왜 떨어졌는지, 사료 섭취량과 같이 매칭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고, 음수량이 올라가는 것이 닛불이 새거나 아니면 배관이 어디선가 새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돼지가 실질적으로 그만큼 많이 먹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사료 섭취량과 음수량은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 볼 때는 대체로 이렇게 비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것은 이제 한 몇 개월 정도의 음수 섭취량을 육성사에서 본 부분인데, 음수 섭취량이 갑자기 올라간 경우를 알 수가 있죠. 여기는 이제 여름에 접어드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음수량이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고요. 여기는 이제 닛불이 고장이 났거나 해서 물이 샜기 때문에 실적으로 돼지가 먹은 것이 아니고 이제 허실이 일어난 부분입니다. 근데 여름에 이렇게 음수 섭취량이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
터무니없이 평상시보다는 거의 몇 배죠? 한 7, 8배, 6, 7배 이상이 이렇게 음수량이 올라갑니다. 과연 돼지가 더 물을 먹었기 때문에 음수 섭취량이 이렇게 높아졌을까요? 아니겠죠. 물을 다 짜놓은 것이죠. 덥다 보니까 니뿔을 계속 코로 눌러서 짜놨기 때문에 음수량이 허실이 많이 일어났던 부분일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패턴을 보면은 우리 농장에서 어떻게 관리가 돼야 되겠다. 돼지들이 지금 계절별로 어떤 음수 패턴을 보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원인을 찾고 개선을 한다 그러면은 물로 인한 허실로 인한 오수량이 많아지거나 이런 부분들도 개선이 충분히 될 걸로 봐집니다. 실제로 똑같은 육성사였는데 음수 시스템이 달랐어요. 여기는 육성 2번 방은 밑불 형태로 되어 있었고요. 여기는 여러분 흔히 얘기하는 오아시스 형태, 물 허실이 없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었고, 여기는 1년 연중으로 큰 차이가 없이 음수량을 보여줬는데, 반면 밑불로 되어 있는 데는 실제로 허실이 많이 일어나면서 여름철에 음수량이 지나치게 높은, 허실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음수 시스템을 우리가 분뇨 처리량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음수 시스템을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평균 사료 섭취량 대비해서 음수량을 보게 되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육성 2번 방하고 3번 방의 이제 그래프를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료 섭취량은 연중 거의 뭐 대동소이한 그런 모습인데, 여름철에 이렇게 닛불로만 이루어진 돈방 같은 경우는 사료 섭취량의 12배 이상의 음수 허실이 일어났었던 부분이고요. 여름철에는 조금 오아시스도 높아지긴 합니다만은 여름철에 이제 음수량이 높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겨울철에는 대략 뭐 한 4배 수준, 4배 수준의 사료 섭취량의 4배 수준의 음수량을 보여줍니다. 여기는 비육사인데요. 비육사 같은 경우는 이게 사료 섭취량은 뭐 큰 차이가 없이 연중 가고 있고, 음수량은 여름철에 그렇게 높지가 않죠. 육성사와는 달리 여기는 전부 볼바이트 플라기닛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수 섭취량이 실제로 허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름철에도 이렇게 일정한 수준의 음수 섭취량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가 이렇게 갑자기 올라간 것은 실제로 어떤 다른 문제일 거라고 봐집니다. 뭐 닛불이 샜다거나 음수 라인에 어떤 균열이 있어서 허실이 일어난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비육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2.5배 수준, 그죠? 균열 여름에도 거의 큰 차이가 없는 사료 섭취량 2.5배 수준의 음수량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돼지는 큰 음수 시설에 허실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약 2.5배 정도의 음수 섭취량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범위에서 크게 벗어난다 그러면은 실제로 어떤 다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수 데이터를 통해서 농장의 어떤 관리를 합리화시키고 물 허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면은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